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K대모넌터스, 줄여서 캐대언입니다. 영화 자체도 화제지만 그 열기를 폭발시킨 건 다름 아닌 대표곡 골든이에요. 골든이 미국 빌보드 라디오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단순한 인기곡이 아니라 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라디오 송 차트는 스트리밍이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스트리밍은 팬들이 집중적으로 반복 재생하면 급상승도 가능하죠. 그런데 라디오는 조금 달라요. 편성, 선곡, 지역별 청취 성향, 그리고 대중적 친숙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라디오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팬덤을 넘어 일반 청취층까지 넓게 먹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든의 라디오 차트 1위는 상징성이 커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K대모넌터스고 왜 하필 골든이었을까?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K대모넌터스가 어떻게 활동하고 확장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K대모넌터스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패키지형 콘텐츠예요. 영화가 있고 OST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세계관이 있고 무대가 있고 팬들이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계속 소비되는 콘텐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장면이 짧은 클립으로 공유되면 그 장면에 깔린 음악이 다시 주목받아요. 음악을 듣다 보면 영화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다시 영화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팬들은 내가 이 장면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곳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비슷한 각도로 영상을 남기고 다시 SNS에 올립니다. 이게 또 다른 사람의 소비로 이어지죠. 이 순환이 만들어지면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관광 소비 이미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이 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영화와 음악을 통해 한국을 더 가까운 나라로 느끼고 직접 오고 싶어지고 한국 제품이나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화가 가진 힘이에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동시키는 힘. 그리고 K대모넌터스는 한국적 요소를 억지로 넣기보다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과 서사 위에 한국적 감각을 얻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넓게 먹힙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설명하려고 만든 콘텐츠라기보다 좋아서 보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좋아진 콘텐츠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이제 연말연시 수상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시상 시즌이 되면 대중적 인기만이 아니라 작품성도 함께 평가받잖아요. K대모넌터스는 여기서도 존재감을 보였다고 보도됩니다. 먼저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가 K대모넌터스를 2025년 최우수 애니메이션으로 선정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는 업계에서 상징성이 꽤 큰 편이라 이 수상은 이 작품이 단순한 화제작이 아니라 비평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AAFCA 아프리카계 미국 영화 비평가 협회 쪽에서도 애니메이션상 관련 수상 소식이 이어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작품이 얼마나 폭넓은 관객과 비평층에게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간접 지표가 됩니다. 또 하나,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K대모넌터스가 애니메이션상과 함께 골든으로 주제 가상까지 이관왕을 했다는 보도도 확인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크리틱스 초이스는 대중 인기와 비평가 평가 사이를 연결하는 상징이 있거든요. 즉, K대모넌터스는 사람들이 많이 봤다 해서 그치지 않고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얻는 흐름을 탔다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K대모넌터스는 영화음악 세계관 팬 활동이 서로를 밀어올리고 그 결과 골든이 라디오 차트 1위라는 대중적 지표까지 찍었고 연말 시상 시즌에도 작품성 신호를 얻으면서 현상이 됐다.
그럼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첫째, 한국이 이제 문화의 소비국이 아니라 생산국, 그것도 글로벌 톱티어 생산국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집니다. 둘째, 한국은 특정 장르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IP를 만들고 세계관을 구축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쌓입니다. 셋째, 이 이미지가 관광, 브랜드 협업, 서비스 소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뢰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성공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K대 모넌터스는 후속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OST가 계속 소비되고 캐릭터가 사랑받고 굿즈나 2차 창작이 살아나면 제2의 프로젝트, 제3의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 작품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 확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K대 모넌터스와 골든이 왜 신드롬이 되었는지, 그리고 연말 시상 시즌의 의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 열풍이 한국의 경제, 외교, 음악 산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만들 수 있는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K대 모넌터스와 골든이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신드롬으로 번지는 조건을 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신드롬이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화 흥행이나 노래 1위를 엔터테인먼트 뉴스로만 보는데요. 사실 돈의 흐름을 보면 경제 뉴스에 더 가깝습니다. 콘텐츠는 지금 시대의 수출 상품이고 그 중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상품입니다. K대 모넌터스가 강한 이유는 수익원이 여러 갈래라는 점이에요. 영화 자체의 시청 판매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OST 음원 수익이 있고 영상 클립 소비가 있고 그에 따른 플랫폼 노출이 있고 공연 이벤트 콜라보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바로 관광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을 찾아오면 숙박, 교통, 식음료, 쇼핑까지 연쇄 소비가 발생합니다.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는 거죠. 이때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국가 브랜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경제 자산 중 하나예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해외 협상력이 좋아지고 문화 교류도 쉬워집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리미엄이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음은 외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교는 꼭 정치인이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요즘 외교는 문화로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면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고 한국과 교류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K대 모넌터스 같은 콘텐츠는 문화 외교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세계, 즉 K-뮤직 시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골든이 라디오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는 K-팝이 특정 팬덤 중심으로만 소비되는 장르가 아니라 미국 대중시장에서도 먹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게다가 연말 시상 시즌에서 작품성이 언급되고 수상이 이어졌다는 보도는 이건 그냥 히트송이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평가를 받는다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단순히 소비만 큰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미국 라디오, 미국 시상 시즌에서 존재감을 얻으면 그 여파가 유럽, 남미아시아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K대 모넌터스의 성과는 한국 음악계 전체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어요. 신드롬이 오래 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후속 활동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K대 모넌터스의 세계관이 사랑받는다면 팬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후속 작품이든 스핀오프든 무대 이벤트든 새로운 OST든 팬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식 정보와 비공식 정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인기가 뜨거울수록 루머도 많아지고
과장도 섞일 수 있어요. 이때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식 채널에서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이게 신뢰를 만들고 광고주 친화성도 높입니다. 셋째, 국내 산업 생태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한 작품이 성공하면 그 작품 하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진짜 강해집니다. 작곡, 작사, 프로덕션, 애니메이션, 제작, 후반 마케팅, 라이선싱, 굿즈, 공연, 기획까지 이 생태계가 두꺼워질수록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대한민국 채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이슈를 단순히 감탄으로 끝내지 않고 왜 성공했는지, 어떤 구조가 작동했는지, 한국에 어떤 기회가 되는지를 차분히 분석해서 전달하면 시청자는 신뢰를 느끼고 오래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K대모넌터스는 골든의 빌보드 라디오 송 차트 1위 보도와 함께 세계적 신드롬을 만들었고, 연말 시상 시즌에서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 수상 등 여러 평가 신호도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한국의 위상, 경제, 관광, 문화, 외교, 음악 산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파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K대모넌터스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살리면 제2의 K대모넌터스, 제3의 세계적 K-IP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단순히 유행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화 산업의 한 축을 책임지는 나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